자, 5강 할게요. 5강은 짧아요. 사절 과제 중심 모델까지만 할 거거든요. 시간상 하고 내일 오시면 위기게임 모델 들어갑니다. 네.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과제 동그라미. 이게 태스크 센터드 모델이라 그래서 과제를 과업이라고도 해요. 과업이라고도 해요. 자, 모델 명칭에서 힌트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델도 과제를 줬어요. 인지행동에도 과제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왜 모델에 과제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게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데 독특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기발한 과제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과제 중심 모델을 활용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과제가 일반적이고 식상한 과제예요. 그러면 그거는 과제 중심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해요. 시작.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기발한 과제를 개발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어느 정도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잘 쓰겠죠. 네. 초보 사회복지사는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생각해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험 중심의 모델이에요. 이론이 나오면 틀려요. 이론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경험 중심의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잘 살펴서 클라이언트에게 참 좋은 과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사회복지사의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웜업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 별표. 2번에 보면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이 나와요. 스타팅업이라고 하는 시작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기출 적용이 나오죠. 별표. 표적 문제 규명 단계가 바로 1단계가 되는데요. 이건 좀 이따 제가 판서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리가 나와요. 정리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도표화해서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넘기면 512쪽에 과제 중심 모델에서의 과제가 나옵니다. 계약 단계의 과제가 있고 실행 단계의 과제가 있고요. 과제의 유형이 있는데 과제의 유형 4번 있죠. 거기다가 참고라고 쓰세요.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실어놨고요.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과제 중심 모델의 학자는 리드와 앱스타인인데요. 과제 중심 모델은 대표적인 단기 모델입니다. 이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한 게 70년대인데 자, 설명만 들으세요. 과거에 전통적 접근에 의해서 했던 것은 개입이 장기화되고 효과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드와 앱스타인이 뭐하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 개입은 전통적인 방법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제가 있을 거다. 시급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것을 중심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리드와 앱스타인은 과제 중심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배경이 그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1번. 1972년 리드와 앱스타인이 제기된 대표적 단기 동그라미. 오른쪽에 장기 그러면 틀리겠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1번 별표. 2번 경험 동그라미.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검증된 방법들을 선호합니다. 무슨 위주의 모델이다? 경험 위주의 모델이다. 거기에 이론 위주 하면 X. 3번 별표. 다양한의 동그라미예요.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다양한을 틀린 글로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특정 이론 하면 틀려요. 어떻게 하면 틀린다? 특정 이론 하면 틀려요. 다양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의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정 문제. 시작. 합의된 표적 문제. 가로 딱 묶어요. 합의된 표적 문제 나오면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여기에 이 모델에서 쓰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합의된 표적 문제가 개입에 초점이 된다. 표적 문제는 맥시멈 몇 개까지만? 3가지, 3개 정도까지만 설정해서 개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4번의 맨 앞에 주어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면 틀린 거죠. 사회복지사가 인식한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번째, 시간 제한적, 단기함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제한의 밑줄, 단기의 동그라미. 6번째는 알고 있는 거죠. 협조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협조적인 노력, 가로 묶으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초점화된 면접과 현재, here and now, 지금역이죠. 강조하고 계속이요. 신속한 초기 사정, 치료의 융통성을 강조한다. 거기에서 좀 어려운 말이 이거예요. 치료의 융통성. 자, 보세요. 과제를 줬어요. 과제가 안 먹혀. 과제가 효과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 이런 거죠? 변경. 과제 수정 가능. 시작. 과제 수정 가능.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과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 수정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치료의 융통성이라고 그래요. 8번째, 자기결정 박스. 2번째 줄에 자기결정 박스. 클라이언트와 명확한 동의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와의 명확한 동의를 기초로 클라이언트 행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끊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강조합니다. 9번째 중요한 거 비용 효과성입니다. 시작. 비용 효과성. 자, 보세요. 단기라 그랬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요. 효과는요? 높겠죠. 제가 아까 이거 등장 배경에 기존의 과거의 개입은 너무 장기 개입이고 효과도 없었으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끌어올리는 성격이 있어, 이 모델이. 그래서 비용 효과성을 중요한 단어예요. 비용 효과성이 있다. 이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낙인화 방지 밑줄 치세요. 2번째, 낙인화 방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티그마 안 한다. 시작. 스티그마 안 한다.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일시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충분히 이 클라이언트는 다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낙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기존의 모델은 낙인했거든요. 정신분석은 낙인했거든요. 정신분석 모델은 문제 중심으로 갔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병리 관점으로 봤어요. 무슨 관점? 병리 관점. 그러면은 스티그마, 낙인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픈 사람, 저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병리 관점, 낙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하고 나온 게 과제 중심 모델이니까 낙인화 방지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기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낙인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1번의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에서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별표 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그 정도만. 자,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스타팅업 다음에 밑에 숫자 뭐라고 써졌죠? 1단계라고 써졌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시작하기 하고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요 2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요 3단계가 되고, 마지막이 4단계가 돼요.
시작하기가 1단계면 1단계지 왜 시작하기 다음에 1단계가 되냐? 시작하기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시작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만 시작하기를 해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시작.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팅업이 없는 거죠. 시작하기가 없이 하는 거예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는 것. 그러면 시작하기 한번 봐줄래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사를 찾아온 경우도 있지만 시작. 다른 기관에 의해 의뢰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되게 적용하는 게 시작하기예요. 그럼 이때 많이 하는 게 뭐냐? 의뢰 경위를 파악합니다. 시작. 의뢰 경위를 파악하죠. 어떻게 해서 의뢰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스타팅업이 되겠습니다. 자, 511쪽에 맨 밑에 정리 봐보세요. 시작하기에 점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점은 의뢰의 이유와 목표를 확인하고 의뢰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원 가능한 지원이 아니라 자원으로 고쳐주세요. 자원을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등장한 게 거기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왔죠. 여기가 계약인데 계약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가 뭐냐? 표적 문제 규명합니다. 시작. 표적 문제 규명합니다. 이때 계약을 맺고요. 이때 실행을 해요. 마지막은 뭐냐? 종결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노트에 쓰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자, 보세요. 표적 문제. 시작. 표적 문제. 누가 가지고 왔죠?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로서 누가 동의한 거냐?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문제가 돼요. 자, 표적 문제의 개념을 써드렸네요. 시작.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로서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문제. 그래서 이걸 합의된 표적 문제라고 그래요. 시작. 합의된 표적 문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틀리게 말해볼까요? 과제중심 모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표적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인식한 문제로서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문제금 틀려요. 이해된가요? 네,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 대목이 중요한 거고 최대 몇 개요? 3가지. 최대 3가지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규명 설정하는 겁니다. 자, 계약 단계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계약 단계하고 실행 단계, 계약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목표 써요, 안 써요? 배운 대로 하세요. 써요. 목표 설정하고 계약 맺는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일반적 목표를 쓸까요? 구체적 목표를 쓸까요? 목표는 구체적인 거예요. 목표는 구체적. 시작. 목표는 구체적. 우리가 배웠잖아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구체적 목표. 시작. 구체적 목표. 구체적 목표를 기술해요. 계약서에. 자, 이게 헷갈리는 거라 정리해 드리는 거야. 자, 이제 과제 들어가요. 과제. 과제는 역할이거든요. 과제 계약서에 써요, 안 써요? 쓴다고 배웠잖아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사회복지사의 과제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 과제는 일반적 과제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과제일까요? 일반적 과제예요. 무슨 과제다? 일반적 과제예요. 일반적 과제를 기술해요. 지금 우리 계약하고 있어요. 계약. 자, 이제 실행 들어가요. 제가 실행은 시험에 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실행 단계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쓴 게 뭐냐면 창의적인 과제, 독특성이 있는 과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 실행 단계 때 구체적, 여기 있죠? 일반적 과제는 이때 쓰고 구체성이 있는 구체적 과제는 실행 단계 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과제 중심 모델의 실행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답이었어요. 시작. 구체적 과제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실천한다. 이게 바로 답이었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 자리에 일반적 과제가 들어가면 틀려요. 일반적 과제는 요 녀석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구분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됩니다. 자, 종결은 우리가 종결 단계에 과업이 있었잖아요. 그 과업들은 오늘 첫 시간에 배웠어요. 자, 들어봐요. 듣기 마세요. 종결 계획하나요? 네. 양가 감정 해소해 주나요? 네. 의존성 감소에 주기 위해서 회귀 간격을 늘리나요? 네. 그 다음에 변화 확인하나요? 평가. 변화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평가도 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과제 성취촉도 이런 거 갖다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후관리 계획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와 의논해서 동의 구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나요? 네. 이 배운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가. 알았죠? 여기까지 해서 큰 틀을 잡아줬어요.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왼쪽에 1단계 표적 문제 규명 별표.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제시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개입의 초점인 표적 문제를 설정합니다. 표적 문제란 시작.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 혹은 해결하기를 원하고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인정한 문제를 말합니다. 인정 다른 말 동의예요. 표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3가지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동그라미. 이거 배우셨는데 시, 단, 동, 무. 시작. 시, 단, 동, 무. 이게 뭔데요? 시급한 문제. 이건 뭐예요? 단기간 성취할 수 있는 문제. 이건 뭐죠? 동기부여가 가능한 문제. 이거는 뭐예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예요. 시단동무. 시작. 시단동무. 실천에서 배우셨어요. 시단동무 써놓으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제 기출적용 들어갑니다. 표적 문제 규명 단계는 1단계인데 과업 동그라미. 1번 읽어주세요. 시작. 클라이언트가 규정한 문제를 파악합니다. 2번이요. 우선순위에 따라 개인 문제를 규명합니다. 3번이요. 의뢰기관에서 위임한 문제를 파악합니다. 다 문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예비적인 초기 사정을 시행한다. 4번 별표. 자, 여기가 뭐냐? 초기 사정을 해요. 그것도 신속하게. 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신속한 초기 사정이에요. 시작. 신속한 초기 사정. 여러분 맨 밑에 박스 봐보세요. 박스에서 1단계 문제 규명이 있죠. 첫 번째 점 보세요. 문제 탐색, 표적 문제 확인, 정의, 규명. 시작. 초기의 신속한 사정. 밑줄 별표. 초기의 신속한 사정을 문제 규명 단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제 2단계 계약 들어갑니다. 계약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동의라고 했고 서명계약이나 구두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요. 표적 문제나 목표나 클라이언트 과제나 사회복지사 과제나 개입기간 일정, 다른 참여자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목표에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 구체적 쓰세요. 목표에 동그라미 치고요. 구체적이라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과제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과제가 있죠. 그 과제 내고 써야 돼요. 일반적 과제.
시작. 일반적 과제. 이건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우선 써놓으시라고요. 자, 3단계 실행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시간을 투입하는 단계가 되겠고, 해결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정을 하고요. 대안의 모색, 최선의 대안 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동그라미요. 그 과제는 무슨 과제? 여기 있네요. 구체적 과제입니다. 구체적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수행 정도를 점검하는 단계가 실행 단계가 됩니다. 종결. 예상된 종결의 경우는 계약 단계에서 개입 일정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끊어요. 실행 단계에서 과제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남은 회기수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종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존성 감소 따옴표.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회기 간격을 뭐하라? 늘릴 동그라미.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좁힐 필요가 있다 그럼 틀려요.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변화된 내용 확인하기가 뭔지 아시죠? 평가. 시작. 평가. 이를 유지의 동그라미. 일반화. 변화를 유지하는 게 뭐라고요? 일반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자, 넘기십시오. 맨 위에 계약하기가 있습니다. 계약하기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밑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회복사의 과제가 있죠. 과제의 동그라미. 일반적 과제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하다. 일반적 과제. 그 다음에 실행. 실행에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하고 과제 성취하고 문제 경감시키고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종결. 개입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사후 지도가 필요하죠. 사후 지도는 팔로우입니다. 자,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의 과제 밑에 박스 봐주십시오. 계약 단계의 과제 읽어주세요. 시작. 계약 단계의 과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라고 한다. 여기 있죠. 일반적인 과제라고 한다. 일반적의 동그라미. 실행 단계의 과제가 더 중요합니다. 별표. 실행 단계의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보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과제. 가로 묶어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조작적 과제라고도 하며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실행 단계 같이 읽어요. 시작. 실행 단계에서는 과제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 과제가 무슨 과제라고요? 구체적 과제. 자,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립. 시작.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립.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함정이 있거든요. 상호 협의할까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뭐한다? 협의해요. 상호 협의하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클라이언트의 과제입니다. 누가 동의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가 동의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입니다. 무슨 생각 나세요? 클라이언트가 동의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결정이에요. 시작.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과제 중심에는 이러한 가치관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게 이 대목이에요. 이제 읽으시면 돼요. 시작. 과제의 수립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호협의하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동의하면 틀리겠죠.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자, 과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1번이 일반적 과제고 2번이 조작적 과제인데 조작적 과제의 동의어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 구체적 과제. 일반적 과제, 행동 방향을 대략적 동그라미요. 대략적으로 진술하는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된 상위 과제, 상위 과제의 동그라미. 행동의 방향, 방향의 동그라미. 하위 과제들의 집합의 동그라미. 담배를 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적인 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과제, 구체적 과제 보세요. 상위 과제가 아까 뭐라고요?
일반적 과제요. 상위 과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과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하위 과제의 밑줄. 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 되는 무슨 활동?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활동의 밑줄. 자, 사례가 뭐죠? 담배를 끊는 자조 모임에 가입한다든지,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뭐 한다? 껌을 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가 일반적인 과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구체적 과제가 되는 겁니다. 단일 과제, 단일의 동그라미, 하나죠, 하나. 단 하나의 과제를 우리가 단일 과제, 반복 과제를 뭐라고 할까요? 되풀이, 계속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반복 과제. 복수, 복수는 여러 개인지 아시죠? 여러 개 쓰세요. 동시 과제와 연속 과제가 있습니다. 동시 과제는 2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수행의 밑줄. 연속 과제는 뭘까요? 이거잖아요. 연속은 이거잖아요. 한 과제 끝나면 다른 과제 들어가고, 끝나면 다른 과제 들어가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연속 과제라고 합니다. 됐죠? 네, 밑에 있는 것은 참고만 하시는데 일반적 과제와 구체적 과제의 개념만 잡아주세요. 자, 봐요. 대략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게 뭐라고요? 일반적 과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위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구체적 과제, 조작적 과제를 한다. 알았죠?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 내일 오시면 5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